여러분, 비즈니스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분석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업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기존의 규칙들을 모조리 깨트리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규칙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없애세요. 아니, 일을 더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일을 없애라니요. 보통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권한은 주지만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까지 해요. 잠깐만요. 책임이 없는 권한이라니요? 보통 회사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 원칙들이 과연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퍼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접근법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보시죠. 이 모든 역설적인 이야기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아주 특별한 철학 하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철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바로 애터미의 모든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애터미의 핵심 원칙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돼요.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고객이나 직원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공과 행복 자체가 우리 활동의 최종 목표라는 뜻이죠. 이 차이를 젖소 철학과 아기 철학에 비유하면 이해가 확 와닿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젖소 철학을 따르죠. 농부가 젖소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결국 맛있는 우유, 즉 이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젖소는 수단인 거죠. 하지만 애터미는 아기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뭘 바라고 사랑을 주나요? 아니죠. 그냥 아기가 잘 크고 행복한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고객의 성공이 곧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 철학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직원들한테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랑 싸워도 좋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 한마디가 이들의 철학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럼 고객을 아기처럼 대한다는 이 멋진 철학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건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절대 타협 없는 원칙으로 구현됩니다. 애터미의 미션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이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의 제품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판다. 보통 우리는 품질이 좋으면 비싸고 싸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애터미는 그 상식을 깨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 걸 회사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병기가 바로 면독할 경영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제품의 핵심 가치를 제외한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로 싹 도려내듯이 제거하는 거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극단적인 효율성으로 원가 자체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이 경영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이 숫자 하나로 증명됩니다. 직원 한 명당 연간 매출액이 무려 55억 원! 와, 이 초고효율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숫자죠. 실제 제품 사례를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모임은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딱 정해놓고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고요. 단돈 990원짜리 칫솔은 무려 2억 개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약속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통했다는 증거겠죠. 자, 마크로는 이렇게 고객을 위해서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는데요. 그럼 회사 안에서는 직원들이 대체 어떻게 일할까요? 놀랍게도 이들이 일하는 방식 역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애터미에서 일하는 방식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어떤 일의 목표는요, 그 일을 더 잘, 더 빨리 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왜 필요한 건지 그 본질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근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라면서 기존 방식의 의문을 던지죠. 그런 다음 그 일을 대신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당연히 훨씬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새로운 일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독특한 문화는 아메바 조직이라는 유연한 구조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름처럼 정해진 팀이나 부서의 경계 없이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팀이 자유롭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이때 프로젝트의 리더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게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신입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애터미의 문화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자율과 창의성이 최고의 성과를 만든다고 믿는 거죠. 직원들이 최고의 컨디션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회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애터미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이 모든 파격적인 방식들은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애터미가 추구하는 진짜 최종 목표는 바로 회사 구성원 모두의 균형 잡힌 삶입니다. 잘 살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애터미의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선언과 마주하게 됩니다. 회사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 회사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기 철학이 바로 이 지점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의 중요한 한 축인 공헌 역시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나눔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또 실천적이에요. 나중에 큰 돈 벌면 기부하겠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가까운 곳부터 나누자는 겁니다. 오늘 분석의 마무리는 애터미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문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어쩌면 수많은 상식과 규칙을 깨뜨리는 애터미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이라는 이 규칙 하나가 아닐까요?